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간의 의사결정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그야말로 근본적으로 뒤집어 놓은 아주 중요한 문헌을 해설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허버트 사이먼의 완벽한 합리성의 신화 행동 모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수많은 선택을 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 모든 걸 완벽하게 계산해서 결정하고 있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일상생활에서 어떤 선택을 내릴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수학적 확률을 진짜로 정확하게 계산하고 계신가요? 점심 메뉴를 고르거나 이직을 고민하거나 어떤 주식을 살지 결정할 때 여러분의 뇌가 무슨 슈퍼컴퓨터처럼 윙윙 돌아가나요? 에이, 아마 대부분 절대 아니요 라고 하실 겁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호모 에코노미쿠스, 즉 경제인이라는 꽤나 오래된 신화와 마주하게 됩니다. 전통적인 경제학 이론은 인간을 무한한 계산 능력을 갖추고 엄청나게 방대하고 명확한 지식을 지닌 가상의 존재로 가정해왔거든요. 허버트 사이먼은 1955년에 발표한 이 획기적인 논문을 통해서 이 비현실적인 가상의 존재에 아주 강력하고 날카로운 펀치를 날렸습니다. 오늘 이 해설은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에서 출간된 학문적 권위가 확실하게 검증된 사이먼의 원문에서 직접 가져온 내용들로 채워집니다. 원문 텍스트에 깊이 뿌리를 두고 이 복잡해 보이는 이론을 아주 명확하게 풀어내볼 겁니다. 이 논문은 경제학 이론의 초석으로서 현재 제이스토어에 영구 보존되어 있는데요. 당시 학계에 그야말로 엄청난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우리가 행정적이고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바라보는 방식을 꽤 과격하게 뜯어고쳐야 한다고 요구했거든요. 도대체 왜 그렇게 파장이 컸는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 계산의 한계입니다. 현실적인 인간 두뇌의 제약을 다뤄보죠. 이 내용은 우리가 마주한 핵심적인 갈등을 아주 기가 막히게 보여줍니다. 두 개념이 완전히 극명하게 대비되죠. 한쪽에는 포괄적인 합리성, 완벽한 정보, 무한한 계산 능력을 가졌지만 현실에는 절대 존재할 수 없는 경제인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제한된 합리성, 단순화된 모델, 그리고 생리학적 제약을 가진 우리가 너무나도 깊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에 선택하는 유기체가 있는 거죠. 자, 사이먼이 도대체 어떤 주장에 맞서 싸웠던 건지 이해하려면 이 합리성의 고전적 개념들이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최대 최소 규칙이나 확률론적 규칙 같은 전통적인 모델들은요, 의사결정자가 모든 대안에 하나도 빠짐없이 평가하고 그 결과들을 흠잡을 데 없이 최적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거 듣기만 해도 우리 인간에겐 너무 피곤하고 과도한 요구 아닌가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고전적 모델들이 정말 무시무시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단계들을 우리한테 요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가능한 모든 단일 행동 대안을 싹 다 찾아내 본 적 있으세요? 거기다 모든 결과에 명확한 보상값을 매기고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여지를 단 1%도 남겨선 안 됩니다. 심지어 사과와 오렌지처럼 아예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것들까지 완벽하게 서열을 매겨야 하고 모든 미래 상태의 정확한 확률을 달달 꿰고 있어야 하죠. 사이먼이 예리하게 꼬집었듯이 복잡한 현실에서 인간이 진짜로 이런 엄청난 연산을 수행한다는 증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 섹션, 필수적 단순화입니다. 우리가 이 복잡한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남는지 한번 보시죠. 우리는 모든 선택에 대해 복잡하고 연속적인 가치를 정밀하게 계산하는 대신 아주 단순한 보상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승리, 무승부, 패배라는 아주 깔끔한 세 개의 바구니로 싹 묶어버리는 거예요. 체스를 들 때는 이기는 게 승리이고 집을 팔 때는 만족스러운 가격을 받는 게 승리인 것처럼요. 정확한 최대 최적화 값을 골치 아프게 구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내 기준에 이 정도면 만족스럽나? 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인지적 부담을 엄청나게 덜어내는 겁니다. 세 번째 섹션, 체스와 집팔기 테스트입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지 알아보죠. 먼저 체스의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체스 플레이어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미래의 수를 하나하나 다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대신에 4단계의 간소화된 정보 수집 과정을 거칩니다. 첫째, 이용 가능한 대안들의 거친 지도를 대략적으로 쭉 그립니다. 둘째, 보상이 만족스러운, 다시 말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결과들의 하위 집합을 찾죠. 셋째, 전체를 다 분석하는 게 아니라 딱 그 특정 결과들에 대해서만 지도를 다듬을 수 있을 만큼 딱 그만큼의 정보만 수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그 만족스러운 하위 집합에 도달하는 첫 번째 행동 대안을 주저없이 딱 선택합니다.
이론적으로 무결점인 최고의 수를 찾는 게 아니라 내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히 좋은 수를 찾는 게 핵심입니다. 사이먼은 이 단순화 과정을 통해서 체스 플레이어가 원래라면 10의 24승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마어마한 체스 변형의 수들을 무려 100개 미만의 조사 가능한 경로로 확 줄일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이 100이라는 숫자가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큽니다. 엄청난 계산의 단순화이자 우리 두뇌가 인지적 과부하를 싹 패하면서도 얼마나 합리적으로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경이로운 증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의문이 하나 생기죠. 체스처럼 딱 정해진 규칙이나 명확한 승패가 있는 게 아니라 집을 파는 것처럼 언제 어떤 제한이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일련의 제한들을 순차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대체 어느 정도의 보상이 수용 가능한지 어떻게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까요? 현실에 우리는 완벽한 미래 확률을 계산하는 대신에 포부 수준, 즉 기대치라는 아주 역동적인 개념에 의존합니다. 만약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이 앞다투어 좋은 가격을 부르면서 만족스러운 대안이 쏟아진다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이 정도 가격은 받아야지 하면서 이 포부 수준을 상향 조정합니다. 반대로 집을 보러 온 사람도 없고 제한도 턱없이 낮다면 눈물을 머금고 그 기준을 쓱 낮추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빈틈없는 미래 계산표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마주하는 제한의 순서나 상황에 맞춰서 기대치를 그때그때 아주 유연하게 조절하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가 살다 보면 사과와 오렌지를 비교하는 것처럼 전혀 공통분모가 없는 것들을 놓고 고민해야 할 때가 참 많잖아요. 급여 조건이랑 날씨, 회사의 명성, 직장 생활의 즐거움 같은 걸 비교해서 이직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처럼 말이죠. 이때 우리는 이 모든 걸 다 원화나 달러로 환산하는 하나의 거대한 수학 방정식을 풀지 않습니다. 대신에 각 범주별로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지 하는 만족스러운 포부 수준을 독립적으로 설정해둬요. 연봉도 이 정도면 오케이, 날씨도 이 정도면 오케이 하는 식으로 기준을 세우고 이 최소 기준들을 다 충족하는 대안을 찾는 방식인 거죠. 자, 마지막 네 번째 섹션, 새로운 종류의 합리성입니다. 이 현실적 한계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라볼지 정리해보죠. 사이먼은 원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컴퓨터의 IQ와 인간의 IQ를 비교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한쪽이 천재로 점수를 받은 요소에서 다른 쪽은 바보로 나타날 것이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그는 인간의 지능이 기계의 그 무식하고 무한한 계산력과는 완전히 다른 축에서 작동한다는 걸 이렇게나 멋지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기계처럼 계산하지 못한다고 해서 비합리적인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기계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만의 지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는 우리에게 아주 도발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어쩌면 우리의 이 단순화되고 근사치에 의존하는 제한된 의사결정 방식이 우리 뇌의 뼈아픈 결함이 아니라 이 험난하고 복잡한 현실에서 성공적으로 살아남게 해준 가장 위대한 진화적 강점이 아닐까요?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하느라 마비돼서 아무 결정도 못 내리는 대신에 빠르고 충분히 좋은 선택을 탁 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현실을 살아가는 진짜 인간의 합리성일 겁니다. 오늘 이 해설을 통해서 여러분이 매일 내리는 그 수많은 선택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